주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기술창업 시나리오와 건설업, 부동산업. 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딱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오시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시자마자 또 초콜릿을 갖다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기술창업 시나리오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협회 서비스 중에서 출원,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자 따라하는 기술창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0번째 10번까지 왔네요. 오늘은 고급 연구인력 기술창업 쪽으로 교수님들, 석박사님들, 연구소에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있죠. 그쪽에 연구원 분들, 그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 연구인력 기술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고급 연구인력이라고 하면은 교수님과 석사, 박사, 그리고 출연연의 연구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이때가 수십 년간 최소 5년 이상은 하죠. 석사 논문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하고 박사까지. 그리고 그 교수님이 된다라고 하면 한 분야에 한 10년, 최소 10년 이상은 하셔야 되죠. 출연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급 기술자들, 장인들, 그분들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 특히나 고급 연구 인력들에 대해서 창업하는, 네, 아인슈타인 장사 안 했죠. 계속 그거 하나만 했었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술 창업을 미국 말고요, 한국 땅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급 연구 인력들, 지난번에 그 첫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죠. 고급 인력들, 석박사가 넘쳐난다고. 우리나라에 석박사가 넘쳐난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죠. 2020년도 내후년서부터는 지금 현재의 입학생 정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 지금 열심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폐합하고 없는데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들어왔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률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 고민입니다. 출연연구소도 지금 인력들 감축 바람이 불고 있죠. 교수님들은 괜찮으냐? 이제는 죄송합니다. 창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교수님들 시간제 강사하고 학교에 교수 되려고 기다리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제 강사들 많죠. 비정규직 교수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 정교수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리는 교수님들도, 학교가 없어졌다 그러면 교수님들 자리 나오셔야 되죠. 그럼 그분들은 또 다른 학교를 가든지 수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기술 창업을 갖다 하자, 그런 관점입니다. 요즘은
대학교들에서 대학교 교수직이 위험한 기준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에 학생들이 지원을 갖다 안 하게 되면은 교수님 잘립니다. 그래서 입학 시전, 등록 시전이 되는 학기에 그 학생들이 지원을 갖다 하게 되죠. 무슨 과목 신청할까 그때 되면은 자기 과목을 유치하려고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영업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 좌불안석입니다. 학교에서 잘릴지 걱정되고, 또 학생들이 내 과목 안 들을지 걱정되고, 이전처럼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 절대 안 됐습니다. 석박사 볼까요? 석박사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취업이 힘들다고. 찾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안 똑똑해도 똑똑한 사람들 찾으면 MBA, 우리나라 석박사 가지고 게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 박사 딱 따면은 또 어떻게 교수가 되든지 어떻게 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교수 자리도 나오기가 힘들고, 그거다 또 취업을 갖다 해야 됩니다. 불안감들이 많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기술 창업으로 이 돌파를 갖다 좀 해보자, 그런 관점입니다. 그럼 이 고급 연구 인력 기술 창업할 때 강점 한번 볼까요? 강점은 제가 볼 땐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첫 번째, 한 분야에 10년 이상 몸담았죠. 논문도 쓰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 분야에든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통계청을 갖다 봤을 때, 예, 풍선 감사합니다. 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께서 선물을 갖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석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는 오래 갑니다. 잘 안 망합니다. 그리고 교수 창업보다 연구원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교수님이 창업하는 것보다 연구원 창업이 유리하고요, 연구원 창업보다 대학생 창업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연합회님, 제가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슬퍼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수님이 가장 아는 것 많고, 박사가 그 다음, 석사가 그 다음, 대학생이 아는 게 갈수록 줄어든다. 저는, 그런데 그게 거꾸로다 그러죠.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제일 아는 게 많고, 그 다음 석사, 박사, 교수님이 제일 아는 게 적다라고 우스갯소리 합니다. 왜? 갈수록 한 분야에 집중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 한눈을 갖다 못 팔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올라갈수록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실제 창업을 갖다가 했을 때, 이 필드 쪽에 나왔을 때는 불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대학에 풍부한 인적 창업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연구실도 제공해주고, 정부에서 또 지원금도 나오죠. 학생들도 많죠. 그리고 또 대학 연구기관이 국가 R&D 비율의 26%를 갖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 따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나 석박사님들이 창업하는 보면, 사장님들 보면은 엄청 신중합니다. 정말 신중합니다. 바로 답변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결정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돌다리를 갖다가 이만저만 떠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로 창업자로서는 조금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솔직히 그 창업 지원 인프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창업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반기는 학교도 있지만은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하죠. 그 기술도 팔아먹고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학생들도 그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회사 그 창업해가지고 학교를 안 돌아오고 그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겸직 창업할 때 자리가 잘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고친다고 고쳤는데 죄송합니다. 깊입니다. 겸직 창업할 때 교수님 자리 잘릴까봐 함부로 창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 이 학교의 교수님들을 창업하면은 학교 때 보면 연구과제들 작은 회사들하고 거래 안 합니다. 전부 다 대기업들하고 하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은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하는데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이런 기업도 많고 기술력 있는 이런 기업도 많고 전문가들 많은데 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경험, 돈 관리 잘 안 해보셨죠? 그리고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연구에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사업은 하나 하면은 몇 년 동안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돈 못 벌 때도 있는데 이런 못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기업 생존과 기업 성장의 핵심으로 요즘 많이 인식됩니다. 기술력 있는 회사다. 돈 없어도 막 투자를 갖다 많이 합니다. 고급 인력이 창업하면 망하는 건가요? 아까 생존력은 강하다 그랬죠? 생존력은. 높은 기업 생존율. 생존율은 강한데 그냥 대박 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다. 약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교수 연구원 창업이 요즘 들어서 많이 급증,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벤처기업의 10%가 교수 석사들입니다. 창업 석사 그 연구원분들께서 창업하는 경우가 벤처기업의 10%나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고급 인력들의 창업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지금 기술 출자 회사, 기술 지주 회사들 많이 만들죠. 이제 대학들도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연합회님 맞죠? 맞습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들이 입학금 받아가지고 그 영리를 갖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창업을 갖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애트리죠. 애트리. 대전에 있는 애트리가 출연연 중에서 가장 돈 많이 휴대폰 스마트폰 할 때 퀄컴으로 우리나라 삼성하고 휴대폰 회사들이 퀄컴에다가 로얄티를 많이 지불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 로얄티 상당 부분을 또 애트리가 뜯어옵니다. 그래서 애트리 같은 경우는 그 로얄티로 많이 벌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도 우리도 너도 나도 이제 그거 해가지고 우리도 정부 과제 만약에 특허 많겠다 해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출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TRI 풀네임이 전자통신연구소인가 그럴 겁니다. 전자통신연구소. 웬만한 우리나라 국책 IT 쪽에 반도체, 컴퓨터, 통신 관련된 기술 개발들은 거의 대부분 애트리에서 수행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삼성 같은 전기전자 쪽에 관련돼 가지고 대형 국책 과제들은 애트리가 수행을 갖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권이 상당히 고급진 특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 연구원 창업기업의 성공률이 일반적인 창업기업보다 아주 우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쳤다 그러면은 성공률은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쳤다 그러면 대박률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과 연구원 창업가 4년제 대학생들 졸업을 갖다가 교수님들이 창업하고 졸업자들을 갖다 그 회사로 취업을 갖다 한다. 그러면 대학들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근데 잘 안되죠. 눈치 보인다고. 아직까지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고, 회사는. 근데 교수님하고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애트리. 식품 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요. 제가 IT 쪽이다 보니까 애트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들이 기술 창업할 때 위험 요인들이 많습니다. 연구원이 아까 엄청 가기 때문에 창업하는 데도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창업 지원 기반이 취약을 하고 교수직 유지 창업에 대한 대학의 견제, 교수평가 시스템에서 합니다. 돈을 갖다 벌어주든지 말든지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논문을 갖다가 논문 발표 석사다 그러면 박사로 하려고 하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 논문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1년, 박사 논문 같으면은 2년, 3년, 5년 정도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허다합니다. 예, 맞습니다. SWOT. 연구원들의 사업화보다 학술적 가치 중시로 기업 수익성 저하.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논문 쓰다 보면은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은 휴겸직 창업자 전무,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많이 개선이 됐는데 연합회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SWT 오면 어떻고 SWOT면 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국공립 연구기관, 이렇게 국립이나 공립 연구기관 같으면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자리 없어질까봐. 그래서 휴금직 창업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수 연구원 창업기업은 코스닥 상장되는 확률들이 엄청 떨어집니다. 위험 요인들이 있다. 자, 그래 제가 제안하는 방향은, 대학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창업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안 망하게 하라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해놨습니다. 자, 대학이 있습니다. 회사를 갖다 설립을 합니다. 이거 정말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나 연구원 창업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대학이죠. 그리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위에 교수님이나 그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창업을 할 거냐? 맞죠? 내가 교수님이 아니라도 되죠. 내가 고급 연구 인력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주위에 고급 연구 인력이 쉬고 있다 라고 이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 보통 기술 창업의 기본이 이렇다고 그랬죠.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최소 2명 내지는 3명, 연구소가 있으면은 최소 2명이나 3명 정도는 있어야 연구전담부서 내지는 연구소를 갖다가 설립을 갖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으로 본다면, 조직 편제로 본다면 대표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임직원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교수님들은 사장으로 간다, 사장님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이 연구소에다가 특허를 갖다 이전을 갖다 시키게 됩니다. 특허를 이전을 시키고, 교수님은 상경계열 교수님들은 이 기업을 갖다가 코칭을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공계 교수님들은 이 연구소 쪽으로 정부 R&D를 같이 하면 되죠. 자기 보통 교수님 밑에는 연구실에 석박사들 팀으로 이루어 있죠. 그분들이 그 연구하는 그 팀을 갖다가 데리고 기업체 연구소에 취업을 갖다 해도 되고, 연구팀으로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이쪽으로 연구소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팀 데리고. 학생들, 이공계 연구원들 같이 뽑기도 하고, 상경계 추천하는 거는 상경계 출신을 대표로 세우고, 상경계 출신은 학교에서 늘 하게 됩니다. 회계, 재무회계, 엄청 아는 거 많습니다. 기술은 모르다가도 기업 경영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상경계열이 가장 많이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가 상경계열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공계가 대표를 갖다 하게 되면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렵게 설명하죠. 상경계가 설명하면 쉽게 설명을 갖다 하게 됩니다. 문과 쪽도 마찬가지죠. 문과 쪽도 상당히, 대신에 이 부분에 상경계를 갖다가 이 대표 쪽으로 가라고 드리는 말씀은 재무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회계. 회사에서 돈이 많으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공계 교수님들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교수는 돈 관리는 상경계열에 맡기고, 이공계열은 연구에 집중을 해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해라. 네, 준이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공계 교수님, 석박사님들은 기술 개발에 주력을 갖다가 하시고 계속 연구하시던 거죠. 논문도 쓰고 많이 했죠. 그쪽에 관련된 업체들도 많죠. 같이 산학년 과제를 갖다 했던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준이님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럽니다. 네, 준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으로 볼 때는 이게 학내 창업이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졸업생이 만드는 학교죠. 그래서 졸업 동문이 되죠. 그럼 동문들은 또 대학교 위상을 갖다 올리게 되죠. 그럼 대학교도 좋고 창업하는 거는 버팀목이 있으니까 좋고, 교수님들하고 석박사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도와주니까 또 좋은 거고, 더군다나 좋은 거고. 내 졸업생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함부로 속된 말로 개기지 못하죠. 교수님 눈치 있으니까. 좋습니다. 팀워크 같이 이룰 때도 좋고. 감사합니다. 쭈니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 초콜릿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급 연구 인력 기술 창업할 때 대학도 이 부분이 장려를 이왕 창업을 시키려 그러면은 좀 제대로 창업을 갖다 시켜라. 아무 때나 해가지고 정부에서 자금 준다 해가지고 창업 막 시켜가지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요게 바람직한 기술 창업 부분에서 대학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여기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 적용한다, 제가
정말 정확하게 교수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럽니다. 산학연관이라고 있죠. 산학연관이라고 많이 합니다. 산은 기업체를 의미하고 기업체는 돈벌이를 갖다 해야 되는 거고 학은 애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이고 연구소 연구하는 쪽이죠. 그 다음 관이죠. 관은 국가를 갖다가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국가를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은 산학연이 잘 되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고 산은 열심히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고 망하지 않게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고 학은 열심히 인재들을 갖다 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산학연관인데 교수님이 내가 대표 돼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하보니까 산도 안 되고 또 관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 또 많죠. 각자의 역할에 충실을 갖다 하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학교에서 창업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